2022년 9월 셋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호주 경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탈군주제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 소식, 오는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휴가 지원금이 의무 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5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인상했으며 9월 초까지 넉 달 연속 빅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2.35%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폭인 0.5%포인트에서 매달 축소해 완만한 속도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연방 하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한 로우 총재는 현 기준금리 2.35%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중간 수준인 2.5%는 돼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평균 3%의 기준금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께 예상되는 최고점 7.75%를 찍은 뒤 2024년 3%대로 긍정적 하락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올해와 내년 실질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없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발언했으나 최근 넉 달 연속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실시된 호주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 호주 실업률이 지난해 10월 이래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호주 실업률은 1974년 8월 이후 최저치인 3.4%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3.5%를 기록한 것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8월에 들어 호주 전역에서 일자리 33,500개가 추가됐고 노동 참여율은 66.6%로 0.2%가 증가했습니다. 8월에 풀타임 취업자는 58,800명이 늘어났으며 파트타임 취업자는 25,300명이 줄어 8월 한 달 동안 호주 내 취업자 수는 약 34,000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6월 분기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라 호주에서 2가지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직전 분기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6.5% 수준인데요. 199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고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도 0.5%가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6월 분기 인플레이션이 6.1%를 기록하며 가계 예산 역시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최근 발표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금리 인상과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영연방 국가인 호주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 데이비드 헐리 총독, 호주 국민대표 10명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한편 여왕의 서거로 영연방 체제의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탈군주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도 전역에서 여왕에 대한 추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여왕 애도를 위해 15일간 휴회를 결정한 것과 2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 법안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15일간의 휴회는 너무 길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도 소규모 사업체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지금은 엘리자베스 2세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해야 할 때라면서 자신의 첫 임기 동안은 공화제로의 전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왕실은 호주를 포함한 다른 영연방 국가의 공화제 변경 토론은 그 나라 사람들의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휴가 지원금, 팬데믹 리브 페이먼트가 의무적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됩니다. 병가를 낼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팬데믹 휴가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었는데요. 연방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가 존속되는 한 지원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국 내각회의 후에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단체들은 팬데믹 휴가 지원금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아파도 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해당 지원금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했었는데요. 내각회의에서 연방정부와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가 계속해서 비용의 50%를 각각 부담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며 지원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이달 초부터 $540로 축소됐으나 장애 및 노인 요양 부분과 같은 고위험 직업군의 경우 7일 격리기간이 유지돼 여전히 $750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해당 지원금이 첫 지급된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세금은 $2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호주 경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탈군주제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 소식, 오는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휴가 지원이 의무 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